누구나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마음껏 움직이고 걸을 수 있기를 바라죠. 건강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겨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척추와 관절은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걷지를만 했어요.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또 쪼개기 걷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구부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질질 끌면서 다녔죠.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라는 건 정신도 멀쩡하고 뭐 중풍이 온 것도 아니고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드시고 다 손도 잘 쓰고 하는데 척추 문제로 잘 걷지 못하고 심한 분들은 협착증을 오래 방치해서 뭐 다리 힘이 떨어져서 휠체어 생활하는 분도 있거든요.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우상 연골판에 손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간과하여서 관절염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무릎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척추 건강을 바로잡는 황철윤 원장. 꼼꼼한 수술로 무릎 관절을 지키는 이승용 원장과 함께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철배 씨가 바쁜데요. 짐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는 겁니까? 좀 갖고 가자. 사실 그는 오늘 입원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전에는 올 봄부터 조금 허리에 조금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침도 맞고 뭐 병원도 다녔는데 걷기가 좀 불편할 정도지 다른 거는 특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김철배 씨는 원래부터 허리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4, 5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나중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오래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완전히 뭐 앉아서 이렇게 사무적인 거는 할 수 있는데 운동 같은 거는 전혀 못했죠. 김철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취미 부자로 불릴 만큼 취미를 적극적으로 즐기는데요. 허리가 아프면서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대전에서도 이제 이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시술을 했는데 한 7년까지는 전혀 괜찮았어요. 운동이고 모든 것 정상적으로 했는데 올 봄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두 달 전서부터는 도저히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됐죠. 워낙 뭐 활동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뭐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인데 한 3년 전부터 허리,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시고요. 오래 서 있거나 좀 걷기가 힘드시죠. 아버님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여러 군데 있긴 한데 요추 2, 3번, 요추 3, 4번. 협착증이란 게 뭐냐면 우리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있거든요. 그게 신경이 중요하니까 신경이 이제 이 뼈를 통해서 그 관으로 신경을 보호해주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오래되면은 이제 퇴행성으로 관이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수도관도 오래되면 안에 찌꺼기가 쌓여서 좁아지잖아요. 물의 흐름이 안 좋아지는데
마찬가지로 신경이 지나가는 관도 안에 인대나 뼈들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굳은 살 자라듯이.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서 그 증상이 생기게 되시는 거죠. 김철배 씨의 허리 MRI 사진입니다. 요추 2번과 3번의 간격이 좁습니다. 요추 3, 4번의 간격도 좁은데요. 통증이 꽤 심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뭔가를 완벽하진 않지만은 시술이든지 수술을 통해서 좀 활기 있게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김철배 씨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길을 나섭니다. 척추 수술을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폐와 신장, 간 기능 등을 검사합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전에 상태를 평가하고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검사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예. 좀 어떠세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은 수술의 원만한 진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김철배 씨는 과연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할 건데 사실 주사도 몇 번 맞으셨잖아요. 예. 주사 몇 번 맞으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오래 못 가셨죠, 아버님? 예. 얼마 가긴 가던가요, 효과가? 예, 조금씩 호전되는 거 가지고 전 만족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 하는데 빨리 클리어가 돼야 네. 마음 놓고 이제 운동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예, 그것도 활동적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신경 좀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좋죠. 그 뭐 여러 군데 안 좋은데, 그 아버님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 MR이거든요. 예. 여기 신경인데, 이 신경이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쭉 내려오다가 이런 데는 완전 꽉 막혀 있거든요.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요걸 우리가 뚫을 겁니다. 예. 기존에는 이거를 뚫기 위해서 수술이 컸었거든요. 절개를 보통 한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수술도 크게 이 절개를 했습니다. 등 근육을 다 벌려서 뼈를 노출시켜서 척추관을 노출시켜 놓고 거기에 뼈를 많이 상당량 제거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뼈가 너무 많이 제거하면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2차적인 수술이 또 필요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고 구멍만 2개를 뚫어서 이제 내시경 관을 넣습니다. 관을 넣어서 척추관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막고 있는 그 황색인데 그 위에 찌꺼기들, 좀 필요 없이 자란 뼈들, 요거를 다 저희가 제거하게 됩니다. 척추 수술의 기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환자의 등 부위를 많이 절개했지만 최근엔 작은 구멍 2-3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출혈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얼만큼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회복이 빠릅니다, 아버님. 그게 보통은 우리가 최소 2분 기간을 3박 4일로 잡기도 하는데 운동할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시간 좀 걸립니다.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보면 침이 말고요, 아버님. 생계 때문에라도 빨리 가야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먼 좀 미래를 보면 좋지는 않고요. 그게 뭐 수술하고 뭐 금방 회복은 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휴식 기간이 필요하세요. 뭐 취미 활동하는 거는 회복되는 거 보고 아버님 결정하겠습니다. 김철배 씨는 이번 수술로 바다와
산을 편히 다니는 즐거운 일상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프기 전에 이제 골프도 치고 낚시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사람이 활동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좀 뭐랄까 불행하다 그럴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완쾌가 되면은 수술하고 완쾌되면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취미생활 하면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황색 인대 감압술인데요. 우리나라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높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지금 아주 활성화된 게 최근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가장 최소 침습으로 할 수 있는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지금이 최신인 수술인 것 같고요. 근데 내시경이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입니다. 진짜 선두입니다. 미국에서도 배우러 오고 독일에서도 배우러 오고 정말 우리 한국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내시경 케이스 많이 했고 테크닉도 너무 좋고 경험도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해서 지금 많은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기술을 배우려고 의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는 정밀 내시경과 기구로 신경 압박 요인을 해소하는데요. 내시경을 통해 조심스럽게 황색 인대를 잘 제거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착이 심하진 않았는데 유착이 좀 있었던 케이스고요. 조심스럽게 박리를 해서 별 무리 없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데 그거 제거가 잘 되신 케이스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신경 손상이죠. 신경 손상. 옛날엔 척추 수술 해서 불구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신경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주 미세하게 나는 출혈도 내시경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요즘 크게 유의할 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눌렸던 신경관이 풀린 것이 확인되죠. 수술 전과 후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다음 날. 김철배 씨의 걷는 모습이 한결 편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협착증이 아버님이 사실 70년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눌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걸 이제 사실 수술하면서 빠르면 30분, 길면 1시간 이내에 탁 풀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우리도 보면 이게 꾹 누르고 있다가 팍 풀면 쪼글쪼글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 느낌이 좀 유지가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있는 걸 한꺼번에 하루에 다 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월에 가야 되겠죠. 한번 쭉 가보시죠, 어머니. 힘 떨어진 느낌 좀 없습니까? 예?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고. 예,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수술한 자리가 좀 우리한 느낌은. 그거 우려하실 거예요. 예, 두 군데 수술하셔가지고. 예. 상체에 좀 진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건 있거든요. 무리하지 그런 건 다 않고 관리하면 되니까. 차분하게 조금씩 해나가면은. 근데 신경이 꽉 눌려져 있다가 풀린 거잖아요. 이게 뭐에 예를 들냐면 우리 신경이 목이 졸렸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막 목 졸려 있다가 딱 살아나면은 막 다리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경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안 통하던 신경이 확 통하니까 저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이전에 없던 통증이 조금 오기도 하고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좀 복합돼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회복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무리한 활동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걸어도 아직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운동하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수술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꼭 해야 될 숙제를 미뤘다가 밤새도록 괴롭게
숙제를 맞춰서 그 성과가 A+ 이상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좀 뭐랄까 좀 기대도 하고 새롭게 좀 건강을 찾으면은 버킷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서 좀 실행 가능한 걸로 해서 하나하나 실행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염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바로 김상국 씨의 농장입니다. 김상국 씨는 2년 전 허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질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걸어가다가 아파가지고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또 쪼개기 걷고 또 가면 또 걷고 이래가지고 걷지를 못하면 사람이 막 돌아보겠더라고. 아버님은 디스크 파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또 디스크가 아니고 우리가 극외측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김밥이 디스크라고 치면 김밥 등이 터지거든요. 등이 터지면 이게 치료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옆구리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구리 터진 거를 우리가 극외측 디스크라고 그러거든요. 또 극외측 디스크가 왜 많이 아프냐면 극외측 쪽으로 이제 큰 신경 줄기에서 신경 가지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신경절이라고 해서 신경의 이 교차로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이 들어오고 다시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라는 운동신경이 만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에 디스크가 터져서 눌리면 보통 일반적인 디스크보다 뭐 한 2.5배는 더 아픕니다. 그 상태로 오셨고 뭐 다리를 그냥 질질 끌고 오셨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아버님이 뭐 염소하고 뭐 닭을 또 키우시거든요. 그 이제 뭐 그거를 또 내팽개치고 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 권유를 많이 받고 오셨는데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도저히 이게 뭐 이대로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오신 그런 상태였죠.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디스크가 확인됐는데요. 오른쪽 사진의 검은색 부위가 디스크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치료하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다른 예를 들면 내가 배에 또 비유를 들거든요. 그래서 배에 만일 구멍이 났는데 배 밖에서 잠수해서 배를 수리하는 거랑 배 안에서 그냥 와서 수리하는 거랑 난이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극외측 디스크라는 거는 안쪽이 터져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좀 치료 난이도가 조금 더 있죠. 이게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절제를 했어요. 왜냐면 그냥 막 들어가면 신경 손상을 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그나마 손쉽게 이제 디스크 터진 걸 저 밑에까지 배로 치면 해저 밑에 배 밑에까지 구멍 뚫린 것까지 다 확인해서 디스크 정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오토바이 타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일자로 쭉 펴가지고 일로 하고 이랬어. 그래 한 혼자 가게 수술하고 나서 금방 돌아서 가지고 한 5분 있으니까 뭐 아픈 게 없어요. 김상국 씨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탈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이 수술 후 모습인데요. 디스크가 잘 제거됐습니다. 수술 후 그는 삶의 새 활력을 얻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됐죠. 오늘은 정기검진 날입니다. 수술 후 약 2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큰 통증은 없었습니다. 어떤 게 나는 뭐 건강하니까 하고 나서 건강하니까 뭐 아프고 그런 건 없어. 나는 오늘 뭐 그에도 별 이상이 없지 싶어요. 최대한 조직을 보존하는 수술. 그는 지금까지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버님. 그 아버님 올 때만 해도 디스크 엄청 터졌어요. 사실은 아버님 수술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디스크였거든요. 엄청 많이 터져가지고 그 수술하고 지금 한 2년 한 6개월 지났네요. 그동안 어떠셨죠, 아버님? 통증? 그동안에 뭐 조금 아프고 이래도 말은 나는 물리 치료도 안 하고 네. 버타가 나가고 지금은 뭐 그것도 없어요. 그 아버님이 내 보니까 뭐 디스크 터진 거 수술 뭐 하고도 잘 유지도 되지만 아버님 건강 체질이신 것 같아요. 동물도 키우시잖아요. 예. 그뭐 염소하고 뭐 닭도 키우시고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체력도 좋고 하셔가지고 근력도 좋고 해서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가끔 우리도 수술해놓고 좀 걱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또 금방 또 재발하면 어떨까, 또 이거 또 수술해야 되나 생각 드는데 아버님 잘 되신 것 같아요. 잘 되신 것 같고 염소 닭들 잘 키우시면 될 것 같네요, 아버님. 예. 나도 그래 생각하고 있어. 사실 이제 디스크 재발률이 5%거든요.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명은 거의 재발을 한다고 돼 있어요. 통계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2년, 3년이 지났을 때 이분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혹시나 재발해서 또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움도 항상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잘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은 특히 더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따 봐. 날라가고 싶더라고. 안 아픈 사람은 몰라요, 그 심정. 그건 내가 뭐 하고 싶는 거 내가 짐승들을 좋아하니까 계속 일러갈 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까지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어딘 가서는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한 2-3번 정도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사 맞고 지금 뭐 2년째, 3년째 다니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 하면 죽는 수술도 아니니까 여유롭게 잡고 수술하시면 되긴 되는데 언젠가 하는데 대신에 발바닥이나 이런 쪽으로 감각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발가락 끝이 약간 무딘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이제 이미 좀 온 거니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딱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발바닥이나 이런 데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감각신경이 죽고 있다는 거거든요. 되게 아픈 통증은 사라지는데 수술하고 나서 불편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발이 시린다든지 저린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붕 뜬 느낌으로 걷는다든지 뭐 걸을 때 잘 못 걸었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힘이 여전히 잘 안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세요. 뭐 환자들한테 뭐 하나의 이정표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가락이나 발바닥이나 발등이 약간 무딘 느낌이 좀 든다.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라. 그게 조기에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안 좋아지기 마련이지만 신정희 씨의 경우 통증이 급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기억의 시작은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취미생활 만들어 주려고 저기 그 절에를 데려갔어요. 절 가가지고 이제 절하는 걸 가리킨다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구부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큰하다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시큰시큰하고 아리고 또 좀 많이 걸으면 있잖아요. 여기 힘이 빠져갖고 이게 중심이 없는 것처럼 발이 툭 주저앉아지는 거 있죠. 그래도 억지로 그냥 한동안 한 달 정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심해져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커졌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생긴 극심한 통증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보험 일을 하는 그녀는 직업 특성상 외출이 잦은데요. 활동에 큰 제약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본업이 이제 설계사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출퇴근도 차로 하고 하더니 운전하는데 이 밟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으면 어떤 데는 여기 무릎에 통증이 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밟아져 가지고 옛날 거라서 그런가 보다 차까지 내가 바꿔봤는데도 이 한쪽 오른쪽 다리를 못 쓰니까 못 하겠고요. 걷고 움직이고 이게 다니는 데 대해서 특히 우리 집이 4층이다 보니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많이 힘들었고.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 보니 운전이 어려웠습니다. 무릎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느끼는 체중 부하는 약 5배 정도 증가합니다. 통증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요 집 가까운 병원에 가서 사진을 MRI를 찍으니까 이게 파열이 돼서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네, 이걸 너무 이제 그동안에 힘들어서 놓으니까 아이고 수술부터 부탁합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계속 시큰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병원에 가니까 또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이제는 통증 클리닉도 안 듣더라고요. 한 번쯤은 딴 데를 한번 가보고 이제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봤어요. 거기 엑스레이를 먼저 찍으라 하더라고요. 찍어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무릎에 연골이 아마 터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정희 씨의 병명은 무릎 관절 안쪽에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연골판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내리막길을 내려간다든지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하는 동작에서 무릎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무릎 관절 내에 반월상 연골판이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파열이 생기면 무릎 관절에 체중을 받쳐주는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체중을 디딜 시에 통증이 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반월상 연골판이 관절 뒤쪽에 뼈에 붙는 자리, 후방 골 기시부라고 부르는 자리는 반월상 연골판이 체중을 받쳐주기 위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방골 부착부에 파열이 생기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반월상 연골판이 체중을 받쳐주는 기능 자체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대퇴골과 정강이뼈 사이의 조직인데요.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과 연골에 큰 충격이 갑니다. 이번에 한 선생님 말씀이 좀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봉합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통증이 비교적 급성으로 찾아온 점하며 MRI 소견상 후방골 기시부 파열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만 환자분의 무릎 상태가 좋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여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께서는 다시 수술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과 측부인대 봉합술이 시행됐는데요. 연골의 회복, 관절의 안전성 유지가 목적입니다. 목발의 의지에 병원을 찾은 환자. 과연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하시고 지금 2달은 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7주하고 한 3일 됐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부터 이제 제가 한번 디뎌보세요 이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디딜만 합니까? 살짝 디디는데 그냥 평균은 걸을 수가 있어요. 몸하고 다르게 자세를 먼저 삐끗했을 때는 약간 아직 불편하시고 예. 아직은 불편한 게 좀 있을 때라서 절대로 그 목발 없이 팍팍 디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보통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봐야 되니까. 그때까지 목발을 짚어요. 보통 한 12주, 한 3개월 전후 되면은 목발 없이도 이제 잘 다니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많이 걸으면, 많이 걷거나 무리하면 무릎이 붓고
하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양, 걷는 양은 서서히 늘려야 돼. 수술하시고 약 8주 경과한 시점에서 관절 운동은 대부분 다 회복된 상태이고 수술 전에 호소했던 무릎 관절에 물이 찬다는 증상은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릎 관절에 도움되는 경구약이나 관절 내에 사용하는 연골 주사 등을 이용하여서 환자분을 증상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걱정은 아직까지 되죠. 아프니까. 그 증세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좀 조금 마음 놓여요. 치료를 또 심하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2주 후에 오라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놓입니다. 손상된 연골을 꿰매는 봉합술은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합니다. 재활은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각 단계마다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욕탕에 이제 애기 아빠가 실어다 주면 거기 좀 대신 내가 수건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하고 집에서는 이제 맨날 이거 하고 발 앞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라 하더라고요. 하고 다리 들었다 그런 거 운동 정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 땡기던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수술 직후엔 무릎을 고정해 연골이 잘 붙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가벼운 운동을 통해 무릎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뭐 경험에 의해서 어쨌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원장님 시키는 대로만 할 거예요. 뭐 며칠까지 걷지 말라면 뭐 몇 주간 걷지 말라면 안 걸을 것이고 완벽히 나아서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또다시 그런 아픔을 안 겪고 싶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둑이 무너지면 홍수가 나듯이 이게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됨으로써 뚝이 무너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버텨주던 반월상 연골판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중이 집중적으로 연골 쪽으로 가게 되고 연골이 빨리 닳게 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은 한번 생기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골판 손상이 발견되는 것, 특히 후방골 기시부, 부착부 그 부분의 손상이 확인이 된다면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본인 관절을 더 오래 쓰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골 기시부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관절 내시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만 관절의 특성상 후방 부위는 관절이 협소하기 때문에 연골판 봉합에 상당한 난이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통해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고는 한순간. 허미정 씨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계단을 헛디딘 사고였습니다. 밤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불빛이 안 보여가지고 마지막 계단을 잘못 뛰어가지고 헛디뎌서 무릎을 완전히 바닥에 찍었어요. 이게 철가상을 입다 보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이게 다리가 점점 열감이 나면서 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형외과를 한 달 이상 다녔죠. 약을 먹으면 통증이 없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저녁이 되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르고 열감이 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를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양쪽이 다 한쪽이 다쳤는데 양쪽이 다 아파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질질 끌면서 다녔죠. 50세 여자 환자분으로 내원 2달 전에 계단 내려오다가 갑자기 좌측 무릎에서 찍 하는 느낌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은 이후에 지속되는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무릎 통증이 약간 호전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악화되는 통증으로 도저히 걷기조차 힘들다고 하시면서 오신 분입니다. 검사 결과 왼쪽 다리의 연골판이 찢어졌습니다. 무릎을 디딘 상태에서 강한 외력에 가해져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거죠. 걸음을 걷는데 빠지직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무릎 뒤쪽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으로 병이 난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와가지고 요 병원 내원을 하니까
연골이 찢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건 수술밖에 없다고 하셔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내측 관절이 협소해진 소견이 보였고 연골판 파열이 강력히 의심되어서 환자분에게 MRI 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 MR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골 기시부에 파열이 있어 이것은 수술을 통해서 봉합을 하여야지만 본인의 관절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하였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연골판을 봉합했는데 오른쪽이 수술 후 모습입니다. 환자에겐 흔히 오다리라고 하는 내반 변형도 있었는데요. 교정 절골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골 부착부 파열은 무릎 관절의 내측 구역에 체중 부하가 과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무릎 환자분들 중에서는 다리가 휘어져 있는 내반 변형, 흔히 오다리라고 얘기하는 내반 변형을 가지신 분들은 내측 구역에 하중이 집중되게 되므로 그런 분들에게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골 기시부 파열이 잘 동반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봉합술과 더불어 내반 변형이 있다면 내반 변형을 교정하는 교정 절골술도 같이 진행을 하여서 본인 무릎 관절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예. 아픈발하고 목발하고 같이 나갑니다. 예, 같이 나가도 되고 뭐 한 박자 쉬고 나와도 되고.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술하시고 한 지가 한 8주 정도 됐습니다. 네. 8주 정도 되고 해서 우리 엑스레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사진은 전에도 보셨습니다. 그죠? 수술을 2가지를 했다. 그죠? 네. 연골판을 봉합하는 수술, 관절 내에, 그리고 관절 바깥에 휘어져 있는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같이 했고, 이 사진은 전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교정되어서 안에 금속판 나사로 잘 고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나을 걸로 보이고, 관절 내는 전에 MRI 그림을 보셨지만 보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뒤쪽 부분 여기가 파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연골판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좀 빠져 있고 그랬는데 수술 후에 이제 확인하는 MRI 검사상에서 보면 연골판이 바깥으로 빠져 있던 게 안으로 좀 들어가면서 뒤쪽에 파열된 부분은 이렇게 뼈에 딱 고정을 해서 연골판 힘을 딱 지탱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다시 이쪽으로 가면 다시 파열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교정을 해서 이제 휜다리까지 교정을 해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노란 선이 관절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체중이 더 이상 이제 내측 관절에 집중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측에 있는 연골하고 연골판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수술 부위 확인 MR 검사상 연골판 봉합 상태를 양호하며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 부위 역시 내반 변형의 교정이 양호하게 이루어져서 내측 구역으로 체중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체중 분산이 잘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보조기를 차고 있지만 보조기 착용하에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4, 5개월 후에 골류압이 완성되면 환자분은 훨씬 편안한 상태로 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정 절골술은 본인의 관절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나이가 든 후 인공관절 수술도 가능합니다. 걷기만 조금 불편하지 무릎은 예전에 사용했던 제 무릎하고 똑같이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심해서 소중히 여겨서 무릎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에 더 충실히 임하고 싶고 웃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표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무릎에서 찍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가기가 힘들다, 혹은 쪼그려 앉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증상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환자분들마다 발생 시기는 다르나 공통적으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 관절 간격이 협소하신 분들은 반월상 연골판의 내측 후방 골 부착부에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방치하였을 때는 무릎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기찬 걸음의 황혜열 씨. 그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약 먹으면서 그냥 버틴다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하다가 조금 괜찮을 때도 있었고요. 또 되게 아플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련히 일을 많이 하니까 아프겠거니 그래 생각했어요. 일하러 가면 그게 직업병이라고, 또 가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어련히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집에 오면 이제 아프고. 이렇게 이제 밑에 거를 꺼내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이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땐 되게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검사 결과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었고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4개월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집에서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또 쉬니까 조금 통증이 덜 하더라고요. 덜 움직이고 무거운 걸 안 들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쉬는 것도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통증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는데요. 주사 치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아팠습니다. 이제 주사를 계속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수술을 결정하고 온 건 아니고 분명한 변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온 거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좀 절망적이었죠. 나이도 아직까지 젊은데 무릎 관절 연골 수술을 한다는 게. 이 환자분은 내원 당시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여성 환자분이었으며 비교적 갑자기 발생한 무릎 내측 통증이 있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환자분이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계단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 MRI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골 부착부 부분에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의 무릎을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내측 관절 연골판의 후방 골 부착부의 봉합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은 수술에 동의해 주셔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을 방치할 경우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봉합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수술한 지 한 1년 5개월 됐는데 그 지금도 이제 잘 이제 지탱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무리가 가지 않게 잘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황혜열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술하신 지는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진하고 전에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떨어진 자리를 꼬맨다 그랬지 않습니까? 꼬매고 나서는 지금 현재 사진은 관절 간격이 넓어져 있는 상태고 오히려 수술하지 않은 좌측 반대쪽이 간격이 더 좁아 보입니다. 다리의 정렬은 양측 다리가 다 아직은 곧은 편에 속합니다. 곧은 편에 속해서 이렇게 관리 잘 하셔서 무릎 오래 쓰도록 하셔야 되고, 그 처방해 드리는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에 연골에 도움되는 영양제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시고
제가 그 주사 맞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도 맞아가면서 본인 연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써서 안 닳도록 오래 관리해서 본인 무릎을 오래 쓰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고령의 환자층에서는 관절염의 치료로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환자분은 나이가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환자분으로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은 상태이며 앞으로 본인의 무릎을 오랫동안 쓰게 하기 위하여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골 기시부의 파열은 반드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봉합을 해주어야지만 본인의 무릎을 오래 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환자분의 일상생활에서 무릎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회복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로는 단순 약물 치료와 주기적인 연골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서 본인 무릎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서 특히 계단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중에서 내려가는 게 더 나쁘다 그랬죠. 내려갈 때 조심하시고 내리막길 내려갈 때 조심하시고 집에서 일하시면서 쪼그려 앉거나 어디 바닥에 앉을 때 양반 다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무릎을 최대한 구부릴수록 우리가 수술해 놓은 자리가 다시 재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유의하십시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파열의 형태와 종류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파열은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어주는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골 부착부 파열은 다듬는 부분 절제술로는 회복하기가 어려우며 골 부착부에 다시 재부착을 해주어서 반월상 연골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며 그로 인해 본인의 관절 연골을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황혜열 씨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수술 후엔 장시간 서 있는 것을 피하고 무릎 굽히는 동작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스를 3주 하고 이제 다시 재활하는데 도수 치료를 같이 병행했거든요. 기계랑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경과가 좋아서 근데 좀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빨리 걷고 싶다는 생각에 뭐 얼음찜질을 좀 많이 하고요. 이제 냉찜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쪽을 쉬고 뭐 다리를 굽히고 하는 거는 전혀 안 했고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보호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냉찜질은 연골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가벼운 산책도 빼놓지 않죠. 제가 한 4,000보 정도는 밖에서 걷는데 그 이상은 좀 걸으면 무리가 갈까 싶어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선만 산책하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하는 건 없어요. 황혜열 씨가 산책에 나섰네요. 아, 이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녀는 건강한 미래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많이 뛰고 급하게 걷고 계단 팍팍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수술하면서 아프고 수술하면서 살이 되게 많이 쪘거든요. 일단 살을 좀 빼고 신랑이랑 같이 운동장 가서 러닝도 좀 하고 싶고 참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지 했는데 참아서 병을 더 키우니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이게 참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참았다는 게 좀 미련할 정도로 좀 빨리 갔으면 더 빨리 회복되고 더 빨리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아쉬운 거지. 황혜열 씨의 건강한 회복을 응원합니다.
일상의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척추와 관절. 척추 관절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죠. 인생의 활력 넘치는 후반전을 위한 척추 관절 관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미 무릎 통증이 생긴 지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채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경구약 등의 보존적 치료 외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면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여서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